긴급 속보. 한국. 새로운 무기 공개. 전세계 비상회의 개최. 3위 국가의 군사력이 공개된다. 한국은 미국도 불가능한 초화력 무기로 무장한 나라.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안흥종합시험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양한 한국형 전략무기가 선보였다. 핵탄두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점에 전략무기라 부를 수 있는 미사일들이었다. 특히 잠수안발사탄도미사일 SLBM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물속 잠수함에서 쏜 미사일이 수면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력으로 따진다면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가장 매섭다. 그런데도 보도자료에선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조차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이미 공개한 현무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보여줬다. 정부 소식통들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비밀 사업이라고 말한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15일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정부가 관련 사실을 군사비밀로 숨겼기 때문에 재원이나 형상은 좀처럼 파악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몇 가지 단서는 얻을 수 있었다. 퍼즐 맞추기처럼 조각을 이어 맞춘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이러했다. 에드는 한국형 전략무기를 선보이는 지난달 15일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제주도 해상의 표적을 정확히 때렸다. 3m 안팎의 정확도였다. 당시 태풍이 다가오면서 해상의 날씨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목표에 정확히 들어갔다. 거센 파도, 강풍 속 350km 날아가 명중. 그런데 미사일 명칭에 고위력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에 대해 익명의 소식통은 전술에게 버금가는 위력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여러 소식통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 시험 발사에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8에서 9T에 달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위 탄두 중량은 대개 1T 안팎이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에드를 방문했을 때 이 미사일을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한 게 허사는 아니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은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뒤 전 국토를 요새화한다며 주로 화강암지대에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거대한 지하시설이 있으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가 이곳에 숨는다고 밝혔다. 또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WMD 생산 저장도 지하시설을 활용한다. 그런데 화약 폭발의 화학에너지에 기대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 깊숙한 목표를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핵을 쓸 수 없는 한국으로선 운동에너지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운동에너지로 벙커나 지하시설을 무너뜨리는 개념이었다. 지하벙커 북한 핵무기 제압 가능한 파괴력. 운동에너지는 질량 m, 과속도 v, 위 제곱에 비례한다. 미사일의 위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탄두 중량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탄두부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무거운 탄두를 달았지만 모양은 가분수형이 아니다. 꽤 날렵한 형상이라고 한다.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 중 가장 길고 가장 굵다고 한다. 그래서 낙하 속도가 마하 10에 가깝다. 이렇게 만드는 게 기술이다. 난이도가 꽤 높다. 에드는 지난해 5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2발 시험 발사했는데 한 발이 불발된 적 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아버지는 미국이 연구 도중 관둔 신의 지팡이 로즈프롱 갓이다. 토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은 인공위성에서 길이 6m, 지름 30cm의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리는 무기인 신의 지팡이를 만들려고 했다. 북유럽 신화 속 천둥의 신인 토르는 묠리르라는 망치를 들고 다닌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미 레이지 도그,
이라는 무폭력 강철 폭탄으로 월맹이나 베트콩의 강화 진지를 부순 경험이 있었다. 레이지독을 크게 확대한 게 신의 지팡이다. 그러나 텅스텐이 워낙 비싼 금속이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천하의 미국이라지만 프로젝트를 포기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00km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정상 각도 30에서 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쏜다. 고각 발사는 미사일의 고도를 높이는 대신 비행거리를 줄인다. 대신 낙하 속도를 높여 운동 에너지를 키운다. 미국이 포기했던 무기 한국이 개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무 -4로 알려졌지만 이는 언론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다. 별도의 개발명이 있는데 역시 비밀이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란 정식 명칭, 전력명에 더해 별명, 통상 명칭을 지을지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에드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몇 번 더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신뢰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르면 내후년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보여주지 않을까?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8에서 9T위 탄두 중량을 마하 12 속도로 떨어뜨리는 추력을 가졌다면 탄두 중량을 1T로 가볍게 한다면 수천 km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한국이 주변국까지 사정권에 둘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주변국을 자극할까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 감추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발사 당일 서해에 정보함을 보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칼집에서 칼 뽑는다는 확신 필요해.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같은 한국형 전략무기로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려 하면 한국은 사전에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는 핵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은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유용한가 보다는 전쟁을 막는 게 한국형 전략무기의 목적이다. 전략무기를 가진 국가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확신을 밖으로 드러내야만 잠재적인 적국이 겁을 먹고 공격을 주저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핵무기를 발사하는 훈련과 시설을 슬쩍 공개한다. 상대에게 지금은 칼집에서 칼을 두지만 필요하다면 반드시 뽑아 휘두른다는 걸 계속 깨우쳐주는 행동들이다. 북한이 믿어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과연 북한은 한국이 여차하면 한국형 전략무기를 발사한다고 믿고 있을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문재인 정부가 감히 자기들 털끝을 건드리라고 북한이 생각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툭하면 훈련이나 무기를 비공개로 돌린다. 이런 신호가 계속 나간다면 북한은 한국의 한국형 전략무기에 대해 콧방귀를 낄 것이다. 설사 한국이 한국형 전략무기를 쏜다고 해도 북한이 설마라며 믿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2. 한국 무기 넘버원, 방산 수출. 세계 5위권 노린다. 오랜 개발 노력 끝에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출 계약이 잇따르면서 올해 방산 수출 분야에서 세계 5위권 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에서 파일럿들이 위협적인 산악 지형을 따라 수동으로 저공 비행에 나섭니다. 초음속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어떤 지형이든 자동으로 저공 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극히 일부 국가만 보유했던 최첨단 AESA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한 덕분입니다. 조우신, 한화시스템 항공 레이더 체계팀 수석연구원. AESA 레이더 국산화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짐은 물론 납품 시기가 중요한 무기 수출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산 무기의 눈부신 발전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빛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는 각각 4.5조, 3.2조 원의 폴란드 수출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FA-50 경공격기와 레드백 장갑차, 다연장 로켓 천무,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미사일도 수출 실적이 기대되는 국산 무기입니다. 수출 계약이 체결됐거나 기대되는 국가는 폴란드뿐 아니라 콜롬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노르웨이 등입니다. 정재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지난해 방산 수출 실적은 예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전력 구축과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수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첨단 엔진의 소재 부품, K9 자주포용 엔진, 민군 겸용 질화갈륨 반도체 국산화 개발 등에 2,492억 원을 투자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최대 20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권 진입도 노려볼 만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핵심 부품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3. 포토. 최신 첨단 무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2022가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다. 25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은 육군협회가 주최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후원하는 지상무기 중심의 국제방산 전시회로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경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다. 전시회를 주관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앞둔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올해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 및 사우디아라비아 방산청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인 40여 개국의 군 핵심 관계자가 전시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은 최근 우리 방산 장비의 수출 호조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번 우리 방산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내 전시장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등 군 관련 기관과 풍산, 한화,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STX 엔진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약 350여 개 방산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기업들은 최첨단 무기체계 등 지상군이 미래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한미군도 이번 전시에 처음 참여해 야외 전시장에 M1 탱크와 팔라딘 자주포, 브래들리 장갑차, 패트리엇 미사일 발사대 등 다양한 장비를 우리 군의 장비와 함께 전시해 한 미 연합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편 실내 전시장에는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무인 정찰 공격기 그레이 이글을 전시, 군사 마니아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방한한 해외 VIP와 우리 방산기업과의 접촉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미팅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VIP를 대상으로 별도의 전시장 관람 계획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며 전시장 내 별도 공간에서 기업별 발표 주제에 맞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행사도 준비했다. 육군은 참모총장 주관으로 이날 오후 포천의 한 훈련장에서 방한한 해외 귀빈 및 국내외 방산 관계자를 초청, 기동 화력시범 행사를 진행한다. 화력시범에는 국산 K2 전차와 K21 장갑차, K9 자주포, 국산 헬기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동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일 예정이다.